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런 힘든 일은 나한테만 오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생겼지?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힘이 되심을 깨닫게 되는 훈련의 장소인 거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목사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산에도 있고 들도 있고 강도 있고 개울도 있고 그게 뭐냐 할 것 하면은 뭐 우리의 인생이 굴곡이 있는 거지. 네. 우리 어머니가 아기를 열을 낳아가지고 5을 잊어버리는데 그 얼마나 큰 엄마로서의 광야를 생활했나. 또 사람들이 뭐 시험 봐서 떨어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떨어지고 또 진급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험을 다 겪어가면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때 뭐가 필요하냐? 신앙이지. 네.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그래도 좀 낫게 이겨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국회 사무총장이신 이광재 총장님을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그 길을 잃을 때마다 제가 김장한 목사님의 지도하에 길을 잃지 않은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네. 제가 총장님을 만나게 된 거는 김우식 연대 총장님께서 아주 극찬을 하시더라고. 근데 연대 총장님하고는 무슨 관계 있으세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네. 김우식 총장님이? 네네. 그럼 공부도 잘했던 모양이죠?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지도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저한테 한번 사무총장님을 만나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전에 네. 왜요? 그러니까 사람 희망이 있고 전망이 있고 참 많이 알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는 게 없더냐. 이광재. 나한텐 생소한 이름이었어요. 네. 그건 뭐 도지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같이 모시면서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지금도 김우식 총장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럼요. 계시죠? 네네. 그 양반 좋은 점이 뭐예요? 김우식 선생님은 그 수첩 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손바닥만한 수첩에 깨알같이 하셔야 될 일,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좋은 구절, 그리고 만나시면 꼭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어디 인터뷰나 이런 거 해놓으면은 이건 잘했다, 못했다 문자를 꼭 보내시고 이게 아주 수첩 하나에 이 정갈함을 보면은 참 인생을 정갈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는 분이라는 걸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대 총장님으로 계실 때 그 네. 자리를 내놓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갈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좀 네. 야, 총장이 뭐가 아쉬워서 네. 비서실장으로 가느냐. 이광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 못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김우식 총장님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돼야 밸런스를 맞춰줬다. 네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항상 하실 때 참모진이 진보적이면 장관은 보수적인 사람, 장관이 진보적인 사람이면 참모가 보수적인 사람 이렇게 구성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이제 뭐 비서실장님하고 의견 충돌도 계셨거든요. 근데 좋으셨어요, 서로.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우리 일반인들이 국회 사무총장이 뭐 하는 자리냐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뭐 하는 자리요, 그게? 이게 이제 국회의장을 모시는데 여기가 우리가 직원이 국회의원이 300명,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대략 5,000명 정도, 그다음에 출입 기자가 1,500분, 그 매일 몇천 명이 방문하시는데 여기 전체 인사, 살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장관 중에 의전 서열로는 1등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모르죠. 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시고 지사도 해보시고 사무총장 하셨는데 지금 국회를 우리 같은 사람이 들여다볼 때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정상이 아니냐? 아니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민은 뭐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당리당략에만 치중하는 거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가는데 그거를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조정 기능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 국민의 80%가 국회를 불신하잖아요. 근데 이 국회라는 게 결국 여야 대화의 타협의 장인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여당 대표한테 룸을 줘야 돼. 협상의 룸을. 그걸 안 주면은 이게 싸움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국회한테 룸을 좀 주면은 김진표 의장님이 노련하시잖아요. 부총리도 하시고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좀 그러면 좀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무총장이 국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님이 열심히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제 좀 뭐 아쉬운 점이나 도와드릴 걸 열심히 돕는 사람이죠. 네.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는 말 못하고. 아마 그건 좀 제한돼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을 하시다가 그게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고요.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우리 장관들처럼 내년 1월 10일까지는 그만둬야 되죠. 그 자리를. 네네. 공직자니까 이건. 그러면 저 그만두고 나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 그렇지만 도지사로 나가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을 본인이 할 때가 와야 되겠죠. 예, 이제 오고 있죠, 이제. 예. 그러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당선이 되면 4선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4선 의원이다.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요. 제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고요. 30대에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연소 도지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적 동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젊으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같이 식사합시다. 아니 뭐 식사는 날마다 하는데 네. 그 타이틀이 예. 같이 식사합시다. 예. 지금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말이 어른들한테 있었잖아요.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예, 예. 그렇듯이 우리가 좀 함께 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자. 그다음에 대화가 너무 없는 시대인데 대화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이 네, 이제 뭐 책방에도 있겠죠, 책가게도. 네, 다 이제 책방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사서 내가 읽어본다.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이 책은 그 10가지 음식 이야기거든요. 음식, 예. 스테이크, 네, 그렇습니다. 음식 여러 얘기인데 음식이 나오네요. 된장국. 10가지 음식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도리뱅뱅이라는 음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듯 들어오는데 막상 우리가 집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금 문제는 이런 걸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화마을에 네. 김우식 총장님하고 그냥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네네. 김우식 총장님 모시고 네. 김진표 네. 의원님을 모시고 대통령 네 분에게 기도나 한번 해드리려고 내려갔었어요. 네네. 그 양반이 뭐 밭에서 일하다가 네. 이제 우리들이 오니까
점심을 대접하더라고. 네네. 그래 점심하고 그때 제가 영부인한테 이제 따님 사위께서 교회 나가시는데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으시더라. 예, 예. 예. 그래도 그 가정에도 그런 믿는 자녀들이 있죠.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반대는 안 하고. 네네. 예. 그 원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유스도라고. 예. 예. 그래서 나는 뭐 사명이 대통령이고 택시 운전기사하고 나 만나면은 전도가 내 사명인데 참 소탈하고 그런데 이 책을 쓰시면서 아주 겸손한 자서전적 수레에서 더욱 살갑고 진솔하게 다가온다. 이홍준 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총장님 또 국회에 나가신다, 뭐 지사에 나가신다.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광재 총장님은. 저는 그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저희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헌신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강원도지사로 계실 때 한번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농촌의 어려운 목사님들, 어촌의 어려운 목사님들 어떤 공동 저기에서 뭘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뭐 해놓은 걸 한다고 그때 한번 그건 무슨 그건 제가 그 강원도에서 있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일정한 저희가 가는 과거 충청북도에 있었던 것처럼 한 곳에 모이셔가지고 약간 자녀들의 교육하는 것도 좀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이런 약간의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코아퍼레이션 하면서 그렇죠. 특정한 재배를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그 꼭 농사에서 소득이 안 나더라도 일정 부분 그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 속에서 목회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강원도에서는 뭐 면적이 크니까 네. 지사님이 뭐 강원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농산물 지어도 되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 내용을 보면요, 이제 새우라면, 자취방, 미역국 있는데 여기에 우리 총장님의 어떤 그 삶이 아주 깊게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우라면은요, 제가 네. 이제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수배를 받아가지고 충청도에 그 가서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노동을 하면 비가 오면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수지가 인근에 있는데 그 저수지에 가서 어항을 사가지고 이제 보니까 새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라면을 넣고 새우를 넣으니까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추억을 담은 얘기죠. 네, 자취방 미역국. 자취방은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예. 오래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음식을 만들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미역국은 한 번 끓이면은 오래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겨울처럼 오래 가지만 여름엔 쉬고 그렇긴 하죠. 근데 미역국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을 예, 예. 이렇게 담았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음식 이야기와 함께 그때의 추억들, 삶의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이렇게 잘 녹여낸 책입니다. 네, 같이 식사합시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이 책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국회도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좀 딱딱한 걸로는 AI 국회를 만들어서 좀 국회의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확고히 해나가고 있고요. 좀 재밌는 거는 강변서재라는 그 북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그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그 11번 유찰이 됐습니다. 다들 와보고 이거 왜 져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데요? 그 국회 사랑제 바로 옆에 있는 옛날 그전에 기계실 위에 건물입니다. 예. 근데 다들 저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테라로사 사장님 등등 다 와가지고 보고서 자문을 했는데 아 여긴 장사가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거기에 강변서재라는 그 카페를 열었는데 11번 유찰이 됐는데 지금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죠. 카카오톡에서 지난 주말에는 검색어 1위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은 그럼 일반인도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여기 당인리 발전소 건너편에 국회에 문화발전소 강변서재가 있다. 이렇게 강 생각해요. 건너편에 예. 네 있는 그러면 한강뷰도 좋고 네. 북한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변서재 이렇게 네. 치면은 어딘지 그렇습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무총장님께 내가 정치권에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민주주의 원칙의 삼권 분립이 뚜렷하잖아요. 입법부, 그렇습니다. 사법부, 네. 행정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뭐 민주주의는 하려고 그러는데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총리로 들어가고 또 입법부의 수장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회의원들의 특혜는 세상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데 사무총장님이 이런 걸 다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실 텐데 저건 국회가 좀 잘못하는 거다. 예를 들어 저건 상권 분립에 좀 어긋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한 달 전 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오셔가지고 이제 국회 양당의 원내대표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한번 자리가 있었거든요. 전 그런 대화가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느끼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국회를 좀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아멘. 왜? 우리나라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가 1년에 한 37회 열리는데 미국 하원은 100회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본회의 상임위원회를 다 포함하면 우리가 360회, 500회 정도 열리는데 미국 국회는 3,000회가 열립니다. 저는 이거 사무총장 이거 하면서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국회보다 생산성이 아주 떨어진다.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확고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리는 권력은 미국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원 같은 경우 미국 국회의장은 공간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스텝 수는 뭐 한 20명, 그건 총액 인건제니까 이 정치자금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서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비서를 쓰게 되죠. 그런 면은 또 제도 차이는 있는데 또 하나 또 미국 국회의 장점은 그 보좌관 생활을 5년 정도 하게 되면 62세 이상이 되면은 한 20년 동안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이제 보좌관들을 하니까 국회가 훨씬 더 미국 국회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 미국의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 구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어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지금 한국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걔가 잘 있는지 잘못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국회의원한테 하면 그 국회의원이 금방 여기 사령관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그게 바로 전달이 되더라고. 우리 국회의원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 정치인 성적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매년 공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표요? 우리가 이강인 선수는 축구 경기가 딱 끝나면은 평점이 나오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도. 일반 기업인은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매출 이익 평가를 해 가지고 CEO가 그만두든지 되잖아요. 우리 학교도 평가하듯이 정치인도 좀 평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를 늘렸냐, 소득이 늘었냐, 집 문제는, 교육 문제는, 연금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면 전 국민들은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확실히 떨어뜨릴 사람은 떨어뜨리고 키울 사람은 키우는 거죠. 그러면 총장님께서 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어땠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정말 최하위 중에 최하위인데 그래서 나머지 공부를 하는 어느 한 이경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1년 동안 제가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교훈이었고 그래서 제가 EBS에 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계 네. 석학들. 우리 국민들이 국민참고서는 네이버나 다음이 국민참고서고 미국 국민은 구글이잖아요. 국민참고서가. 그쪽에도 똑똑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EBS의 세계 석학 그 위대한 수업이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학교 성적이 아주 형편없었는데 나머지 공부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폴 케네디가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육이 좀 모자라죠? 너무 심각하죠. 과외 공부해야 되고. 예산은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사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학교 폭력도 늘어나고 있고 저는 지금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로 잡아요? 누가 바로 잡아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주시고 이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개혁을 위해서 수년 동안 위원회에 토론을 해가지고 핀란드 교육이 전 세계 1위로 올라섰거든요. 이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저는 교육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광재 사무총장님은 국회의원도 일찍 하셨고 네. 사모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연세대학교 선배신데요. 선배? 예,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 노무현 국회의원을 취재하러 왔다가 취재 대상이 저로 바뀐 거죠. 우리 그 아내는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나사 빠진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를 좀 잘 가르쳐주고 그렇죠. 근데 만나서 몇 년 연애를 했어요? 2년이요. 2년. 네네. 그러면은 2년 연애하고 첫 번째로 사무총장님네 부모님이 오케이를 하셨을 거고 네. 그쪽 집에서는 아 우리 장모님이 우리 저희 집에서는 우리 아들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됐는데 그 장모님은 가면 보니까 제가 노무현 국회의원 보좌관이니까 이게 삶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네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산에 사는 그 짐승도 다 자기 자식을 보호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뭐 산에 사는 짐승, 우리 딸이 산에 사는 짐승 안 돼. 이러셨는데 반대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셨는데 그 저희 처남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처남도 연세대학 나오셨는데 야, 너 아들이 가서 한번 만나봐라. 어떤 애인지. 근데 우리 처남이 저를 보고서 예, 어머니 결혼시켜도 충분합니다. 예, 아까운 애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해가지고 여태 후회는 안 했을 거고요. 자녀가 몇이에요? 위에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여도 큰 소리 난 적은 없죠. 저는 학교 선배를 잘 모시고 사는 편입니다. 네. 선배님이니까 몇 년 선배요? 2년 선배입니다. 2년. 네네. 네. 뭐 그러니까 과거에는 연상의 여인과 요즘에는 좀 흔한데 당시로는 좀 약간 파격이었죠. 파격적이죠. 그러면 자녀는 지금 다 출가했어요? 아닙니다. 이제 지금 하나는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지금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사무총장님께서 이제 정치에 다시 입문을 한다.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보통 궁극적 목표라면 뭐 대통령이다 어떤 자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 영향 때문에 역사를 발전하는 도구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역사를 보면 아픈 역사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 사이에서 결국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반도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인터뷰했을 때 6.25 전쟁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이 평화를 지키는 거,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 이 세계 지금 12국가인데 적어도 7위, 6위 국가인데서 정말 좀 당당한 나라가 되는 거, 그런데 기여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인재도 훌륭하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지금 정치만 좀 잘해주면은 참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도 하고 참 세계의 패권을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 정치가 언제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정치가 이번 총선에 상당한 혼란이 오면서 아마 변화의 첫 번 단추가 저는 꿰질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앞으로 5년 내에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그 세계의 기술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로 안 바꾸면은 대한민국은 어려울 거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앞으로 5년 안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번 총선부터 좀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뭐 한국에 사람이 없다 하는데 난 한국에 똑똑한 사람 많다고 보는데요. 많죠. 예. 많고 사실 이게 내 편만 아니고 대한민국 편이라고만 생각하면 사람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이중 국적 문제 저거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럼 미국이나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성장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백만의 인재가 또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참여하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참여하면 훨씬 강한 나라가 될 거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많은 교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 나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니까 예비역도 전쟁 났다 그러면 누구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러한 그 정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사실 저 북한에서 여기 미사일 몇 방만 쏘면은 힘들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한때 몇 년 전에 약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당시 해병대나 뭐냐면 현역 지원, 이 특전사 지원이 확 늘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 때 근무기를 하는 거를 보거나 어려울 때 우리 코로나를 겪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저는 인류 국민이고 강한 국민이라고 봅니다. 강한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를 반드시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치에 입문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선배 정치인으로 사무총장께서 뭐 다음에 내가 29세다, 30세다 국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 만약 자문을 한다면 한마디 말씀으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10가지를 써보고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떻게? 왜? 이거를 10가지를 써서 자기 마음이 확 일어나면 저는 출마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이 없이 정치를 하는데 사명을 가지면 정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사명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죠. 사명 없이 간다는 건 위험이죠. 그럼요. 우리가 정치를 위한 정치가 너무 많거든요.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 같이 식사합시다. 이 책 내용의 프롤로그에 보면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개인으로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다. 모두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지만 정치권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하고 이 내용들을 적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 이광재 참 어떤 사람이다. 또 자녀 남매가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사실 나도 우리 삼남매에게 물어보면 또 우리 손녀 손조딸들에게 물어보면은 한 번은 졸업식에 내가 강연하러 갔는데 손녀딸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손녀딸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안 했게 총장이 나를 소개하면서 김샤론의 할아버지가 오늘 강연을 할 겁니다. 걔는 그냥 의자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대부분 유명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자기가 그 집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광재 총장님 자녀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회사를 다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우리 회사에서 아빠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바로 사표 낸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부끄럽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한편으로 또 그런 자식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크리스마스에 내가 지인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생각하면 같이 식사합시다. 친구하고 식사하면서 이 책 한 권씩 선사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같이 식사합시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 책을 쓰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